아직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2분까지만 기다릴게요. 여러분 잘 들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3주차고요. 저번 주인 2주차랑 3주차인 오늘까지 해서 클래스 심화 용법을 끝낼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은 클래스 심화 용법이라고 해서 뭐 실제 개발에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러한 용법들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익히신 다음에 머리로 그냥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3단 분리랑 그리고 생성자, 소멸자, 실행 시기 총 2개의 실습을 나갔고요. 오늘은 이제 클래스 심화에 대해서 3개의 실습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좀 오늘은 좀 빠릿빠릿하게 나가 볼게요. 일단 화면에 보이는 건 첫 번째 예제고요. 첫 번째 예제는 이제 객체를 인자로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스태틱 멤버 변수 사용 방법을 좀 실습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교수님이 주신 강의 자료에는 없는 코드고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직접 지금 한번 타이핑 해보시고요. 타이핑 끝나시면은 제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코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다가 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채팅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냥 저희 실습 시간은 약간 그냥 뭐 공부방 하듯이 스터디 하듯이 실시간으로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되고요. 따로 공부하실 때는 유튜브 영상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쳤나요? 좀 내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요 정도만. 아니면 좀만 더 내려도 되나? 위에 프라이빗까지 내릴게요. 클래스가 총 2개 있고요. 메인 함수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뭐야 저번 주에 했던 3단 분리는 일부러 안 했어요. 3단 분리하면은 여러분이 코드 볼 때 이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뭐 3단 분리 공부하실 때는 제가 올려드린 실습 코드들 뭐 직접 3단 분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릴게요. 너무 빠르면 채팅으로 바로 얘기해 주세요.
조금 더 밑으로 내릴게요. 코드 아마 이게 다일 거예요. 네. 20분까지만 작성할게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알겠습니다. 고은 친구 어디까지 작성했어요? 포문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넉넉하게 25분에 코드 리뷰할게요.
네, 그러면 코드 리뷰해도 괜찮을까요? 다들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코드 리뷰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예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객체를 인자로 보내는 방법이랑 그리고 스태틱 멤버 변수를 배워보기 위한 예제예요. 메인 함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총 5개의 객체가 선언돼 있고요. 이 그레이드 객체는 이제 한 과목에 점수를 입력받는 객체고 이 스튜던트 객체는 이제 그 그레이드 객체들을 받아가지고 성적표를 출력해주는 클래스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레이드 객체 4개를 만든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을 인자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쭉 가서 스튜던트 객체 쪽을 볼게요. 보시면은 인자로 받은 쪽에 이제 그레이드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그레이드로 받은 걸 가지고 멤버 변수에 있는 그레이드 형식의 그레이드 리스트에다 담고 있어요. 보낸 값이 이제 그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소 값을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때도 포인터로 받으셔야 되고요. 포인터로 받은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배열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출력하실 때 보면은 거의 배열처럼 사용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레이드 0번부터 과목이 지금 현재는 4개니까 3번까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태틱 변수인데요. 보시면은 그레이드 쪽에 이렇게 앞에 스태틱이 붙은 멤버 변수가 있어요. 스태틱이 붙은 멤버 변수는 약간 그 사용하려는 목적이 달라요. 원래 이제 위쪽에 있는 멤버 변수들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스태틱이 붙은 변수는 클래스 안에 있는 요소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클래스에 자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뭐 값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객체를 4개 선언했죠? 근데 이 안에 이제 그 각각 그 스태틱 변수가 선언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위쪽에다가 그 스태틱 변수 1을 넣었어요. 밑에는 2를 넣었고요. 여기는 3을 넣고 여기는 4를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4개에 모두 4라는 값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클래스 안에 있는 이 스태틱 변수들은 모든 값을 공유해요. 그래서 객체를 몇 개를 만들던 간에 모든 객체가 이 하나의 변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한쪽에서 이 값을 수정한다면은 나머지 객체들이 모두 동시에 다 수정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스태틱 객체를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사용하는 함수도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딨지? 잠시만요. 내가 이번 따로 함수를 안 만들었나? 제가 따로 함수를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출력을 했네요. 만약에 얘를 가지고 뭐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환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set 함수, get 함수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그 함수 앞에도 스태틱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 get 함수죠? 근데 보시면은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태틱을 안 붙이시면은 이 함수 안에서는 스태틱 변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가 기본 그 문법이고요.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클래스 안에 없죠. 그러니까 전역 변수로 선언한 거예요. 여기 주석에 돼 있다시피 스태틱 멤버 변수는 전역 변수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문법이고요. 사용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어딨냐 반복문이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앞에다가 클래스명을 네임스페이스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돼요. 원래 같으면 이제 뭐 g1.get grade number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코드 내용상 그 생성자에서 그 여기 있는 요 값을 1씩 증가시켜 주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1씩 증가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드 객체가 4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에는 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은 4가 되고요. 반복문이 4번 돌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4가 들어가서 4로 나눈 그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객체가 생성된 개수를 체크한다든가 아니면은 모든 객체가 동시에 공유해야 되는 뭐 값이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 이렇게 이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태틱 변수는 그래도 실제 개발할 때 종종 써요.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뭐 자주까지는 아니네요. 종종 쓰는 편입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뭐 다 이해되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되신 거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뭐 맞아 아까 맞아 그 여기 있는 이거 있잖아요. 생성자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 이게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생성자에서 만약에 그 이 객체를 만들 때 인자를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인자가 안 보내준 값에 대해서는 요 값으로 초기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레이드 객체를 만들 때 인자 3개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자를 안 보냈을 때 그냥 뭐 여기에는 그냥 그 빈칸 0,0이 들어가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마 요거 안 쓰셔도 에러는 안 날 거예요. 여기 는 뭐시기 아까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그리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복습하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잠시만요. 네. 일단 저거부터요. 스태틱을 사용한다면 코딩하기 편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스태틱은 한번 생성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을 남용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메모리 누수 현상. 크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누수가 심해서 여러분의 램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작은 프로젝트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나중에 뭐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스태틱 변수를 남용하다 보면은 제가 방금 말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스태틱 변수로 해야지만 작업 속도가 빨라질 때 쓰시면 돼요. 네. 만약에 멤버 변수로 배열을 쓰는 경우도 저렇게 초기화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나요? 멤버 변수로 배열을 쓴다는 게 어디 말하는 걸까요? 여기 부분 말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그 인자로 받은 값을 그러니까 배열을 쓰는 경우에요. 배열을 쓸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널. 아마 배열로 받았을 때는 이렇게 널로 받으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배열 자체가 주소값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주소값이 비어있다는 뜻은 이제 여기 널이라는 걸 쓰거든요. 아이고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널로 표현을 한 거고요. 왜냐면 보낼 때 배열의 주소값을 보내기 때문에 주소값의 빈값은 널이 되니까 이렇게 널로 표시했습니다. 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좀 천천히 나가도 될 것 같네요.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예제는 짧아요. 어제 수업 나가신 것 중에서 프렌드 명령어가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강의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까지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45분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하신 분 계실까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얘기해 주세요. 없으시면 바로 코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이제 프렌드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고요. 솔직히 프렌드 명령어 잘 안 쓴다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이어서 혹시나 뭐 나중에 쓸 일이 있으시면 쓰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프렌드 명령을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부터 설명드리면은 클래스 밖에서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클래스 안에 있는 프라이빗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 쓰는 게 프렌드 명령어예요. 근데 제가 1주차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클래스들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클래스 밖에 함수가 약간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사실 프렌드 명령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프렌드 명령을 쓰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예요. 클래스 밖에 있는 함수가 클래스 안에 있는 프라이빗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 원래는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set 함수를 만들어서 보통 접근을 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et 함수를 만들어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프렌드 명령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은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밖에 메인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랑 같은 레벨로 setx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etx의 함수의 역할은 이 카운터 객체에 있는 이 프라이빗 변수 x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역할이에요. 보시면은 직접 접근하고 있죠. 보시면은 그 객체 안에 있는 x 원래는 이런 식으로 못 쓰잖아요. 왜냐면은 프라이빗 변수기 때문에 직접 접근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그 이유는 뭐냐? 프렌드로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프렌드로 설정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함수가 클래스의 멤버 함수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기서 하나 알아가셔야 될 거는 이렇게 쓰는 방법이나 이렇게 셋함수를 쓰는 방법이나 같은 방법이다. 두 개 다 결과 차이 없고요. 그 어떤 차이도 없기 때문에 사실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만약에 프렌드로 쓰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을 쓰시면 되고요. 프렌드 함수는 이제 그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둘 다에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 뭐냐 함수 프로토타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프렌드 함수로 적용이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개념은 너무 쉬운 거라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좀 쉬운 거라서 잘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예제고요. 길이가 60줄이네요. 마찬가지로 코드 작성하시면은 그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예제는 이제 this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this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 앞에 자료형을 void가 아니라 이제 객체 이름으로 선언한 방법이거든요. 코드 작성하시면은 같이 코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내릴게요. 조금만 더 내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야 되지? 이게 끝 아닌가? 그렇네요. 여기까지 그냥 다 내릴게요. 여기까지. 십 10분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이요.
다 쓰셨을까요? 아직 못 쓰신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은 코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드는 저희 저번 주에 했던 그 뭐냐 세계시랑 표준시 했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수정해가지고 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실습은 이제 this라는 명령어를 쓰는 용법이고요. 일단 this라는 게 먼저 뭔지를 설명해 드리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본인을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안에서 this를 쓴다. 그러면은 객체 본인을 뜻하게 돼요. 그게 디스 용법이에요. 그냥 본인이에요, 본인.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디스를 한번 실습해 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함수 앞에 이렇게 자료형을 좀 바꿔봤어요. 원래 set time 같은 경우는 앞에 void가 붙죠. 왜냐면은 set 함수 같은 경우는 따로 리턴 값이 없이 그냥 뭐 값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 void를 붙였을 거예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냐면은 함수 앞에 자료형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 함수는 그 자료형의 값을 반환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인트가 붙었다. 그럼 무조건 정수값을 리턴해줘야 돼요. 보이드가 붙었다. 그러면 이제 자료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리턴 함수를 쓰지 않더라도 괜찮은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앞에 타임을 붙였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뭐냐 그 타임이라는 클래스를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에 뭘 써줬어요? this를 써줬죠.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클래스를 반환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용법을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타임 붙여놓고 뭐 타임이랑 붙이는 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을 반환하겠다는 용법은 잘 안 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그 뭘 보여주기 위해서냐면은 요러한 어디 있어요? 요러한 사용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강제로 만든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실무에서는 이거는 뭐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마찬가지로 하지만 여러분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같으면은 t.set hour 그다음 그 밑에 줄에다가 t.set minute 그리고 또 그 밑에 줄에다가 t.set second를 썼어야 되죠. 근데 각각의 함수가 리턴으로 뭘 리턴해줘요? 자기 자신을 리턴해줘요. 즉 이 t를 리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결과값으로는 t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t.set minute가 되겠죠? set minute의 결과값으로 그 결과값으로 또 t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t.set second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세 줄짜리 코드를 이렇게 한 줄로 줄여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다 그 자료용으로 타임을 붙여주고 this를 반환해 준 거예요. this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선언했던 이 t가 반환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set 함수 3개를 연속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set 함수 다음에 바로 출력 함수를 써가지고 이것도 한 줄로 줄였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뭐 실무에서는 안 쓴다고 봐도 되고요. 그냥 이러한 이론이 있구나. 아마도 강의 자료여도 그 디스라는 거를 좀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값을 만든 것 같아요. 질문이 왔네요. 그럼 모든 클래스 함수를 형 변환해서 클래스 이름을 써도 되나요? 잠시만 이게 무슨 말이죠? 재환 친구 형 변환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할 때는 웬만하면 공개로 해주실래요? 왜냐면 다른 분들도 보고 같이 질문도 보고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타임을 반환해 줘야 돼요. 방금 말했다시피 함수 앞에 붙는 자료형은요. 그 자료형의 변수를 반환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int가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int인 변수를 반환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수를 반환해 줘야 돼요. 앞에 time이 붙어 있으면은 time 객체를 반환해 줘야 돼요. 규칙이에요. 만약에 스트링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은 문자열을 반환해 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재한 친구? 이거 익스플리시트는 이제 강의 자료에 있어서 저도 쓴 건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강제형 변환을 막는 거예요.
근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코드를 새로 짜야 되거든요. 그 강제 형변환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냥 구글에다가 이 명령 한 번만 치면은 예제가 바로 올라와요. 그거 보시고 한번 그거 보고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 그냥 그 객체에서만 강제 형변환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특이 케이스로.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구글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제한 친구 이해됐어요? 방금 질문했던 거?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앞에 타임하고 레퍼런스 붙였잖아요. 그냥 레퍼런스 안 붙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콜바이 포인터 방식이냐, 뭐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이냐, 콜바이 밸류 방식이냐 차이기 때문에 안 붙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제 그 강의 자료에 레퍼런스가 붙여져 있고 포인터 형식으로 반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이번 예제 말고도 오늘 했던 거나 아니면 어제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지금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뭐냐, 얘가 이제 타임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냥 타임일 경우에는 그냥 디스를 써도 돼요. 뭐 아마 될 거예요. 아마 다른 것도 좀 바꿔줘야 되긴 할 텐데 잠시만요. 타임에서 그럼 아마 얘도 바꿔줘야 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아마도. 아이고, 이게 여러 개를 바꿔줘야 돼서 잠시만요. 얘도 바꿔주고 t.set hour. 콜바이 밸류는 안 되나? 잠시만요. 막상 해보니까 안 되네요. 객체도 주소 값인가 원래? 아, 찾아보니까 디스 자체가 포인터래요. 무조건. 얘가 무조건 주소 값이래요. 디스가. 요거는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주소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네요. 보교 친구 이해됐나요? 디스 명령어 자체가 무조건 포인터 형식이어서 이런 식으로밖에 쓸 수가 없대요. 네. 마치 그 배열의 주소값 같은 느낌이죠. 배열의 주소값도 이제 콜바이 밸류가 안 되잖아요. 무조건 콜바이 포인터를 했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질문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제 이론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오늘 실습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된 게 있다면은 지금 물어봐 주세요. 첫 번째 예제에서 오류가 떠요. 그 오류 뜬 거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끝나고 연락 주세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오늘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가지고 금방 끝났습니다. 수업이 원래 45분까지죠? 오늘도 25분 여유가 남았네요. 저번 주에 말했다시피 저희는 2시 45분까지 수업을 한 겁니다. 절대 저는 일찍 끝내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업 다들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은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공부할 때 복습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재밌게 보내세요.